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2017년도 3회 전기기사 이제 전기설비 기술 기준, 이게 좀 지워졌네. 기술 기준에 해설해 보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지난번과 똑같이요. 이제 뭘 보고 뭘 버려야 될지, 어느 부분이 바뀌었는지 봅시다. 자, 81번. 가공전선로에 사용하는 지지물의 그 강도 계산의 구성재의 수직 투영 면적 1m 제곱에 대한 풍합하중을 기초로 적용하는 갑종 풍합하중의 그 값의 기준으로 틀린 거예요. 그래서 81번은 전선로를 구성하는 그 구성재의 풍합하중입니다. 이 갑종 풍합하중이 되겠습니다. 꼭 외우셔야 돼요. 예. 그래서 첫 번째가 뭐가 되냐면 지지물이 있죠. 지지물. 우리는 이제 지지물에서 목주 번호를 매기자. 이게 더 깔끔하다. 목주나 철주, 그다음에 철근, 콘크리트주가 되면 이들의 이제 그 갑종 풍합하중은 얼마가 되냐면 588 파스칼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조금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요. 이 철주나 철근 콘크리트주는 원형일 때만이에요. 목주는 애초에 588이 맞는데요. 얘는 원형일 때만이고 조금 조건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우리나라 자체가 이제 원형을 사용하기 때문에요. 그냥 588이다 이렇게 넘기시기 바랍니다. 관연도 기출에 좀 이게 제가 말씀드린 것과 아닌 게 있는데요. 과감히 틀리자. 또 내지 못하도록. 네, 그러면 또 내리겠지. 뭐 이거 잘 나오질 않아요. 자, 그다음에 철탑이 있는데 이 철탑의 경우 1255가 되겠습니다. 예. 요것도 이제 아닌 거, 뭐, 기타에 뭐, 2157 이거 있는데, 그냥 버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가 있냐면요. 전선이 되겠습니다. 전선도 우리는 두 가지 형태 타입이라고 보시면 돼. 복도체냐, 내지 다도체냐, 라는 얘기겠죠. 한 상의 전선을 두 가닥 이상으로 해서 한 개의 전선의 효과를 보는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54를 2도체, 345를 4도체, 765를 이제 이렇게 이 6도체로 쪼갠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복도체를 사용하게 되면 리액턴스가 작아지면서 정전 용량 커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코로나 개시 전압 이런 것도 이제 좀 커지고 그런 이제 좋은 장점이 있죠. 다 장점만 있는 건 아니에요. 페란티 현상을 유발한다든지 전선의 진동을 크게 한다든지 내지 이제 단락 시에 이제 문제점이 커지죠. 자, 어쨌든 복도체, 다도체에 대해서는 얼마가 된다? 666 파스칼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식으로 주어지냐면 복도체가 아닌 기타의 전선이다, 단도체다 라고 아예 줘요. 요럴 때에는 얼마가 되냐면 745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애자장치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자체가 전선로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 지지물 얘기했고 전선 얘기했고 애자 얘기하는 거죠. 자, 애자장치의 경우 얼마가 된다? 1039 파스칼이 되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완금 및 완철을 말합니다. 완금 또는 완철인데 철탑에서는 이게 없죠. 요거 얘기하는 겁니다. 요거. 요 놈은 소방차만 기억하자. 1196 파스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저는 이제 좀 이걸 외울 때요. 철탑은 1위와 뭐 좀 이렇게 좀 기억했고 복도체는 이제 복 쭉쭉쭉 뭐 666 뭐 이렇게 기억했고 얘는 뭐 이제 기타 칠래요. 뭐 이런 식으로. 뭐 애자라는 분은 이제 39살, 뭐 딸내미는 10살 뭐 이렇게 기억하고 완금 완철은 뭐만 기억하면 돼요? 소방차만 기억하시면 돼. 이렇게. 시험 문제 절대 이렇게 안 나온다. 1번 1195, 2번 1196 이렇게 안 나와요. 시원하게 해줘. 이렇게 나오면 그냥 틀리면 되지 뭐. 그쵸? 자, 갑시다. 그래서 갑종 풍합하중에 대한 기준 중 틀린 건데 지지물로만 물어봤네요. 이미 3번이 이제 잘못됐네요. 철근 콘크리트주는 뭐라고 했다? 588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원래 해설을 보면요. 이 철근 콘크리트주는 그냥 이제 기타의 것이 돼갖고 88이가 되는 개념이 되겠는데 정답은 그래서 이제 3번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요 놈이 잘못됐어요.
예. 자, 82번 넘어가자. 예, 요 회는 99번까지 있습니다. 자, 최대 사용 전압이 7kV인 전로의 절연 내력을 시험할 때 시험 전압은 연속해서 몇 분간 가하는가? 아, 절연 내력 시험이고요. 제일 쉬운 유형이 나왔죠. 그래서 우리 절연 내력 시험 전압 빨리 한번 제가 정리해 볼게요. 이미 너무 많이 했잖아. 네. 자, 82번. 절연 내력 시험 전압이 되고요. 우리는 몰라도 몇 분이다? 10분간. 그 다음에 어디? 전선과 대지간. 요 얘기를 기억하자고 했었죠? 이 문제는 이미 여기서 해설이 되죠. 그래서 몇 분간이다? 10분이니까 정답은 몇 번이에요? 2번으로 볼 수 있네요. 그렇죠? 자, 세부 내용까지 한번 같이 기억을 해봅시다. 요거 이제 그 비접 따지기라고 해서 비접 그 다음에 다직이라고 좀 말씀드렸죠. 그래서 앞에는 뭐예요? 중성점 비접지식을 말하죠. 그 다음에 접은 중성점 접지식을 말하고요. 다는 중성점 다중 접지식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직은 중성점 직접 접지식을 말하죠. 예. 자, 중성점 비접지에서는 내가 측정하고자 하는 대상의 전압에 것이 7kV 이하가 되면 측정하고자 하는 대상의 전압의 몇 배? 1.5배. 근데 조건이 있다. 무슨 전압? 최저 전압. 계산 전압이 최저 전압인 500V보다 작은 경우에 한해서는 어떻게 한다? 시험 전압은 최저 전압이 된다. 자, 7kV를 초과한대요. 이 경우는 대상 전압의 1.25배가 되겠습니다. 자, 최저 전압이 있죠. 똑같이 얼마가 된다? 1500V가 되겠다. 그쵸? 1500V. 자, 접지식은요, 전압의 범주를 기억하는 게 아닙니다. 대상의 전압의 1.1배가 되겠죠. 예. 자, 얘도 최저 전압이 존재해요. 7만 뭐가 된다? 5000V가 되겠다. 자, 그 다음에 다중접지죠. 역시 대상의 전압의 0.92배가 되겠습니다. 이런 건 뭐 없죠. 자, 그 다음에 직접 접지의 경우 170kV 이하가 되면 내가 측정하고자 하는 대상의 전압의 0.72배 없고요. 그 다음에 170kV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서는 내가 측정하고자 하는 대상의 전압의 0.64배가 되겠다. 뭐 이것도 의미 없는 거죠. 이렇게.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혹여 뭐 연료전지나 태양전지, 뭐 직전에도 말씀드렸죠. 뭐 이런 얘기 나왔을 때 직류와 교류의 배수를 물어보면 연태 나오면 직류 1.5배, 교류 1배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요. 2번으로 저희가 해설할 수 있습니다. 자, 83번이 되겠습니다. 고압 인입선에 대한 그 설명으로 틀린 거죠. 이것은 아예 좀 답으로 좀 기억하수 이제 해도 될 정도로 이 문제가 나와요. 좀 지워볼게요. 이거는 말이 고압 인입선이지 사실은 연접 인입선을 물어본 겁니다. 83번. 저는 개인적으로요. 고압 인입선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인데 아주 고정적으로요. 연접 인입선 시설했다가 정답이에요. 그러면 이게 뭔 얘기냐면 우리가 배전선로를 보면 인입선이 뭐냐면 자, 이런 식으로 저희가 주상변화했기 우리 집이 있는 거죠. 예. 그러면 저희가 이제 여기서 이제 이 전선을 하나 인출해 갖고 이렇게 보호 설비를 둔 다음에 전원을 이렇게 이제 보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중성선, 한전 중성선이 변압기 아래로 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또 이렇게 하나를 따서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예. 요 선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인입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연접 인입선은 뭐냐면 우리 집과 옆집이 바로 붙어 있다 이런 얘기죠. 우리 집과 옆집이. 그래서 여기서
요렇게 하나 또 따주고요. 여기서 또 요렇게 하나 따주는 바로 요 전선을 연접인입선이라고 하죠. 그래서 저는 연접인입선을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잘 나와요. 일단 연접인입선은 먼저 하나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출발점이라고 할게. 출발점은 수용가가 되고요. 그 다음에 도착점이 어디가 된다? 수용가가 되는 전선을 얘기하죠. 그래서 한 수용 장소에서 출발하여 다른 지지물을 거치지 않고 타 수용가, 다른 수용가 인입구에 이르는 전선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가 얘는 시설 기준이 문제에서 잘 나옵니다. 분기점으로부터 100m 넘는 지역에 미치지 말 것입니다. 100m 이하로 해줘 라는 얘기예요. 자, 두 번째가 분기점 여기죠. 폭이 5m 넘는 도로를 횡단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과 옆집 사이에 이 도로가 있다 이거죠. 이 도로의 폭이 5m 넘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야.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건 뭐 당연한 얘기예요. 옥내를 관통할 수 없고요. 우리 집을 관통해.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얘는 저압만 가능합니다. 얘는 저압만 가능해. 그래서 얘가 저압만 가능하다 보니까 2.6mm 이상의 저압 가공인입선 나중에 한번 정리가 되면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2.6mm 이상의 전선을 사용합니다. 얘가 저압만 가능하다 보니까 저압 가공인입선이랑 똑같은 전선으로 봐요. 단 경관이 15m 이하가 되면 2.0mm도 가능합니다. 요런 문제가 이제 출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분기점으로부터 몇 메타? 100m 넘는 지역에 미칠 수 없고요. 폭이 5m 넘는 지역 안 되고 저압만 가능하고 2.6mm 이상 전선을 사용하는데 경관이 15m 이하라면 2.0mm도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 문제에서 잘못된 것은 이미 1번에서 잘못이 됐습니다. 15m 떨어진 다른 수용가에 고압 연접인입선 한다고 하는데 이 고압에서는요 연접인입선이 시설이 불가하죠. 어디만 가능하다? 저압만 가능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83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이것은 사실상 연접인입선을 물어본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84번 공통접지공사를 적용함에 있어서 선도체 84번은 일단 제가 웬만하면 그렇지 않지만 좀 별표를 좀 칠게요. 공통접지공사에서 이거는 좀 이제 한국전기설비규정 개정됐기 때문에 이제 대놓고 나올 거예요. 선도체의 단면적이 16인 경우 보호도체의 단면적은 이제 어떻게 되는가라고 물어봤죠. 네, 84번이죠. 자, 지금 보호도체의 단면적을 계산하는 방법인데요. 보호도체를 저희가 P2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보호도체는 뭐냐면 외함에 연결되는 접지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외함을 보호하는 보호선이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는 이제 금속성 외함을 갖고 있고 내부에 전선이 존재하고 이 전선에 전압이 가해질 우려가 있으면 반드시 이 외함을 어떻게 한다? 접지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좀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이 조건을 계산할 때는 선도체의 단면적을 확인해야 됩니다. 선도체의 단면적을 선도체의 단면적을 S라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선도체는 뭐냐면 내가 접지하고자 하는 그 접지 대상의 전선의 굵기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선도체의 단면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보호도체의 단면적이 되겠다. 자, 근데 요 조건은 좀 먼저 이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갈게요. 이 보호도체의 재질이요. 선도체의 재질과 같은 경우가 있고 다른 경우가 있는데 제 생각에는 다른 경우는 내기가 어려워. 개수가 주어져야 돼요. 이 풀이를 보면 뭐 K1, K2에다 이런 게 주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거는 향후 지켜보시고요. 우리는 지금은 뭐만 기억하자? 보호도체와 선도체의 재질이 같은 경우만 보자 이거죠. 그러면 먼저 선도체의 단면적이요. 이 선도체의 단면적이 16스퀘어 뭐가 된다? 이하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런 경우라면 이럴 때에는
이 보호도체의 단면적은 어떻게 해라? 선도체와 같이 해라 이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야? 지금 이 문제를 예시를 드려볼게요. 선도체의 단면적이 16이라며. 그러면 지금 어디 조건에 해당한다? 여기 조건에 해당하지. 그럼 보호도체의 단면적은 선도체랑 같이 해줘 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답이 몇 번이다? 4번이 되는 거죠. 그쵸? 다만, 자 보세요. 다만 선도체의 단면적이 16을 초과하고요. 35 스퀘어 이하의 범주라면 얼마가 된다? 그냥 보호도체의 단면적은 16으로 고정적이야. 예를 들어서 S가 25 스퀘어라고 한번 해볼게요. 실제로 25가 있으니까. 그러면 뭐예요? S가 16을 초과하고 35 이하니까 이때 보호도체의 단면적은 16이다 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 선도체 단면적이 35를 초과하는 모든 경우는 초과하는 그 단면적을 뭘로 나눠라? 2로 나눠라 이런 얘기죠. 예를 들어서 S가 50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50을 2로 나누면 25가 바로 보호도체의 단면적이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요거를 좀 표로 좀 기억해 주시고요. 꼭 하길 바랍니다.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이 부분이 특히 이제 그 한국전기설비 규정이 되면서 접지 부분이 다 개정이 돼 갖고요. 그 부분이 좀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까다롭지만 그래도 요거는 좀 정리가 잘 됐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85번 가겠습니다. 그래서 84번은 4번이죠. 85번 일반 변전소 또는 이에 준하는 곳에 주요 변압기에 반드시 시설하는 뭐가 된다? 계측장치가 아닌 거죠. 자, 85번은 뭐가 된다? 계측장치와 관련된 얘기인데요. 네, 무조건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이 계측장치는 네 가지를 꼭 기억해야 돼. V, I, P 뭐가 된다? 온도가 되겠습니다. 거의 여기서 해결돼요. 그래서 설치해야 되는 계측장치는 전압계, V는 전압계죠. I는 뭐야? 전류계. P는 뭐가 된다? 전력계. O는 뭐가 된다? 온도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닌 걸 물어봤잖아요. 주파수가 그러합니다. 그렇죠? 예. 자, 그 다음에 86번 볼게요. 34만 5천 볼트 가공전선이 15만 4천 볼트 가공전선과 교차하고자 할 때 이들 양 전선의 이격거리는 얼마예요? 라고 물어봤네요. 자, 이거는 제가 한번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요 놈은 뭐 제가 이제 다른 부분까지 같이 한번 정리해 볼게요. 제가 정리해 드리는 부분으로 이제 접근하시면 끝납니다. 자, 86번이죠. 86번은 저 개인적으로 좀 요렇게 좀 테마의 이름을 매기고 싶어요. 가공전선과 가공전선. 그 다음에 가공전선과 약전선. 그 다음에 가공전선과 안테나. 그 다음에 가공전선과 삭도등과의 접근교차 시 이격거리가 되겠다. 자, 그러면 어디를 기준 잡든 관계가 없습니다. 바로 저는 그냥 요 약전선을 한번 기준 잡아 보겠습니다. 자, 약전선이다 라는 얘기예요. 또는 여기가 안테나다 이런 얘기고, 또는 여기가 삭도다, 다 똑같은 얘기야. 그래서 뭐를 기준 잡든 다 똑같은 거니까 저는 그냥 약전선과 저압전선이 접근한다 이거죠. 또는 여기를 저압으로 봐도 돼요. 그건 이걸 얘기하는 거죠. 저압전선과 저압전선. 자, 저압전선과 약전선이 접근하는데요. 상호 이격거리는 얼마가 되냐면 0.6m 이상을 이격시켜 주어야만 하는데, 전선이 누구일 때만 케이블이라는 언급이 있다면 0.3m 이상이 되겠다라는 거. 자, 여기서 하나 좀 특이한 게 있습니다. 이 저압전선이요. 이 저압전선이 고압 절연전선으로 시설됐대요. 이건 시험에서 물어보니까 하는 거야. 자, 이 고압 절연전선으로 시설됐다면 0.3m가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누구냐면 자, 고압 가공전선과 약전선이 접근하고 있답니다.
자, 이때 이들 사이의 이격거리인데요. 이때는 기본적으로 0.8m 이상을 이격시켜 주어야 되는데, 다만 전선이 모일 때만, 케이블일 때는 0.4m 이상이 되겠다는 거. 예. 자, 그 다음에 25kV 이하가 됩니다. 몇 kV? 25kV 이하가 돼요. 예. 25kV 이하의 가공전선과 요건 이제 항상 무슨 접지냐면 다중접지를 겨냥한 전압이에요. 예. 자, 요때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 나전선이냐, 절연전선이냐, 케이블이냐를 고려해야 됩니다. 자, 나전선일 때는 2m 이상이 되고요. 절연전선일 때는 1.5, 케이블일 때는 0.5가 되겠습니다. 이거 참고로 하나 봐주세요. 다 똑같은데 삭도만 여기가 1.0이에요. 근데 그냥 무시해버려. 삭도만 여기가 1.0입니다. 그냥 무시하자고요. 나오질 않으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이 기준에서 제가 하나 좀 더 정리해보고 싶은 게 뭐냐면요. 25kV 이하 같은 경우는요. 좀 여기를 무시하는 조건이 있는 게 뭐냐면 25kV 이하에 특고와 다중접지된 25kV 이하의 특고압 다중접지된 가공전선이 상호 접근한대요. 예, 이런 얘기가 나오면요. 한번 정리해드렸던 것 같아요. 나전선이냐 절연전선이냐 케이블이냐를 구분해 갖고요. 나전선일 때는 1.5, 절연전선 1.0, 케이블은 0.5m가 됩니다. 이거 은근히 출제 빈도가 있으니까 여기에 묶읍시다. 자, 이제 뭐 저는 30은 안 할게요. 그냥 그거 무시하고 바로 60kV 이하로 가겠습니다. 자, 60kV 이하일 때는 왜냐하면 35 자체가 정말 뭐 이제 사용되는 것도 없고 나오질 않으니까. 자, 얼마가 된다? 어떤 전선이든 2m 이상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다 이상이에요. 이상. 네. 자, 그러면 이제 60kV를 초과하는 경우인데, 이럴 때는 우리가 단수 적용하듯이 계산하시면 돼요. 기본 2에다가 단수 곱하기 0.12 잡고 봅시다. 네. 그러면 지금 이 문제처럼 무슨 얘기냐면, 문제가 34만 5천 볼트, 34만 5천 볼트 가공전선과 15만 4천 볼트 가공전선이 접근하고 있다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죠. 그러면 보세요. 가공전선과 가공전선의 이격거리는 60이 기준입니다. 이럴 때에는요. 15만 4천 볼트는 무시한 다음에 여기에 기준을 잡고 계산하시면 된다. 그럼 우리가 이제 뭐가 필요해요? 단수가 필요하죠. 단수라는 건 어떻게 하는 거야? 34만 5천 볼트를 어떻게 한다? 기준으로 빼주죠. 그 다음에 이걸 10으로 나누려면 그럼 이렇게 계산하면 얘가 얼마가 나오냐면 28.5가 나온대요. 하지만 우리 이제 요거 단수는 항상 소수점을 어떻게 한다? 절상함으로 몇 단? 29단이 나오겠죠. 그래서 2 플러스 29에다가 0.11 하면 5.48m가 나옵니다. 오래된 관연도 기출에는 뭐도 있냐면, 자, 이거 지워보자. 15만 4천 볼트와 6만 6천도 있는데요. 이럴 때는 누가 필요 없다? 6만 6천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기다가 맞춰주시면 돼.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 3번으로 저희가 체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87번 가겠습니다. 자, 이건 이렇게 좀 정리하시고요. 자, 이제 애자공사에 의한 저하 목내 배선을 시설할 때 전선의 지지정한 거리는 전선의 조형제 윗면 또는 옆면에 따라 붙일 경우 어떻게 해야 돼요? 라는 거죠. 자, 이거 내가 좋아하는 걸로 지우자. 이거 이미 또 지웠었네, 이거. 예. 어쨌든 이 87번이죠. 예, 옥내에서 애자공사에 대한 그 시설 기준입니다. 87번. 인데요. 자, 첫 번째가 여기서 이제 뭘 물어보냐면, 일단은 뭐 나오는 부분 한번 정리해 보면요. 인입용 비닐 절연전선 쓰면 안 됩니다. 인입용 비닐 절연전선 사용하면 안 돼요. 겨냥해서 물어봐. DV 전선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지금 이거 전선을 조형제를 내가 어떤 벽면이나 윗면 전선을 어떤 옆면이나 이제 윗면 이런 걸 지지하면서 이제 설치하는 거죠. 이걸 저희가 조형제라고 그래요. 전선을 대는 면. 그래서 전선을 조형제를 따라 시설 시 몇 메다 이하마다 지지한다? 2m 이하마다 지지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이거예요. 그래서 전선을 조형제를 따라 지지할 때 몇 메타 이하인가? 몇 메타? 2m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 2번이에요. 자, 여기서 또 좀 더 나오는 게 있죠. 세 번째가 전선과 전선. 그 다음에 전선과 뭐가 된다? 조형제 간의 이격 거리가 되겠습니다. 자, 전압 갑시다. 전압. 그 다음에 전선 상호가 되고요. 전선과 전선이라고 할게. 그 다음에 전선과 뭐가 된다? 조형제가 되겠습니다. 네. 첫 번째가 몇 볼트 이하가 된다? 400볼트 이하가 돼요. 네. 이럴 때 전선 상호 간격은 몇 센치가 되냐면 6cm 이상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400볼트 이하가 원래는 400볼트 미만이었는데요. 요번에 개정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선과 조형제는 뭐가 된다? 2.5cm가 된다. 주로 이제 이 노브 의자라고 하는 이렇게 생긴 의자를 많이 써요. 그래서 전선 요렇게 저희가 이렇게 가선하는 건데 400볼트 이하일 때 여기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조형제면과 여기는 바로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400볼트 이하일 때 전선 상호는 6cm, 전선과 조형제는 2.5가 되고요. 400볼트 초과 뭐가 된다? 저압까지가 되면 요 놈은 전선 상호는 똑같이 6cm예요. 이 부분은 변한 게 없고요. 전선과 조형제는 4.5인데 여기서 좀 조심해야 될 내용이 있어요. 뭐냐면 건조한 장소라는 언급이 있으면요. 건조한 장소라는 언급이 있으면 2.5cm예요. 예.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얘는 고압도 되니까 한 방에 다 합시다. 고압은 몇 cm? 8cm가 되고요. 전선 상호는 전선과 조형제는 5cm가 되겠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 예.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표로 정리하면 더 이상 나올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죠. 항상 공부를 할 때는 이렇게 다 해야 돼요. 예, 그쵸? 이렇게. 자, 그래서 87번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88번이네. 넘어가면 안 되네요. 고압 가공전선으로 경동선을 사용할 경우 안전율은 얼마 이상의 이도로 시설하는가? 자, 요거 좀 지워볼게요. 여기 이제 공간이 있으니까 88번은 가공전선에 뭐가 된다? 안전율이 됩니다. 안전율. 그래서 이것도 자주 보이죠? 그래서 이 안전율은 우리가 뭘 사용할 때 바로 이제 이도를 계산할 때 적용을 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지지물과 지지물 사이의 전선을 가선할 때 이제 전선의 처짐의 정도, 이 전선의 처짐의 정도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이도 dB라고 하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 지지물과 지지물 사이의 경간을, 그러니까 떨어진 거리를 경간이라고 했을 때 경간만큼 가선하면 전선은 금세 단선됩니다. 지나친 장력이 계속 가해지는 거죠. 그래서 요때는 어느 정도 우리가 처짐의 정도를 주어갖고 2도 D를 저희가 어떻게 한다? 8T의 W, S 자승이라고 하죠. 그래서 S는 하중, 이제 W는 하중, S는 경간, T가 바로 뭐가 된다? 수평 장력인데 이 수평 장 바로 요 부분, 요 수평 장력은 전선의 인장 하중을 무엇으로 나눠준다? 안전율이라는 걸로 저희가 나눠주죠. 그래서 첫 번째, 해당 전선이 경동선이나 꼭 이 조건이 주어져야 돼. 내열동 합금선이라면 얼마가 된다? 2.2 이상이고요. 나머지
두 번째가 이를 제외한 기타다. 나머지 모든 전선은 얼마가 된다? 2.5가 됩니다. 뭐 혹경 알루미늄선이나 ACSR이나 이런 게 주어지면 2.5죠. 걔는 경동선이나 내열동 합금선이 아니야. 그쵸? 요 말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는 뭐가 주어졌지? 경동선이 주어졌네. 그러므로 얼마예요? 2.2가 되겠네요. 정답은 몇 번이다? 2번이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전력에서 맨날 이도 계산할 때 안전율 주어지죠. 그게 바로 요거예요. 넘어갑시다. 자, 89번 주는 문제죠. 백열전등, 방전등 또는 옥내전로의 이제 대지전압은 몇 볼트 이하인가? 이거 뭐야 이거? 주는 거죠. 89번 문제는 진짜 틀리면 안 되지. 우리는 항상 거의 보면 매회 이제 대지전압에 대해서는 내지 사용전압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매일 출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89번은 정답이 몇 번이다? 이거는 따로 제가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4번이 되겠다. 뭐 더 이상 나올 수 있는 게 없고요. 자, 90번은 과감히 좀 세모를 쳐드리고요. 그냥 버렸으면 좋겠어요. 답은 2번인데 교량에 시설하는 고압전선로의 조영제 사이의 이격거리는 20cm가 아니라 이제 30cm, 0.3m가 돼야 됩니다. 이 부분은 좀 여러 개를 같이 봐야 되기 때문에 그냥 아예 설명 없이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91번이 됩니다. 고압 옥내 배선에 시설을 할 수 없는 공사죠. 그래서 이것은 제가 전압에 따른 이렇게 좀 정리해드리죠. 전압에 따른 옥내 배선에 자, 전압에 따른 옥내 배선의 무슨 공사다? 가는 공사. 우리 첫 번째가 전압이 고압이 되는 순간, 우리는 애자 공사.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케이블 공사. 세 번째가 케이블 트레이 공사가 됐죠. 이 문제는 여기서 이제 해설이 되죠. 그래서 시설할 수 없는 게 2번에 보면 금속재 가요전선과는 말이 안 되죠. 네. 자, 하나만 더 이제 봅시다. 두 번째가 여기서 이제 특고압이 되는 순간요. 다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얘는 100kV 이하에서만 가능하고요. 옥내 제한 전압이에요. 그 다음에 첫 번째가 애자 공사만 빼면 돼요. 그래서 케이블 공사. 두 번째가 케이블 트레이 공사. 그래서 이 케이블 트레이 같은 경우에는요, 35kV 이하에서 가능하지만, 뭐 이제 그것까지는, 예. 그래서 91번은 정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자, 92번이죠. 사용전압이 15만 4,000V의 특고압 가공전선로를 C가지에 시설할 경우 지표상 높이인데요. 가공전선에 뭐가 된다? 지표상 높이다. 예. 이것도 한번 이제 자주 정리하죠. 예, 이것도 한번 잘 정리해 볼게요. 자주 보이는 부분은 절대 어떻게 하자? 놓치지 말자죠. 그래서 92번은 가공전선의 지표상 높이입니다. 자, 제가 좀 빨리 한번 해볼게요. 가공전선의 지표상 높이. 네. 자, 첫 번째가 저고압이고요. 자, 조건이 있고. 두 번째가 특고압인데 어디다? 시가지 외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특고압인데 어디다? 시가지다 라는 얘기죠. 우리는 시가지다, 시가지 외다라는 언급이 없으면 무조건 뭐가 된다? 시가지 외가 기준입니다. 자, 조건은 도철행이에요. 자, 도로를 횡단. 그 다음에 얘는 철도를 횡단. 그 다음에 횡단보도교라고 했었죠. 횡단보도교. 횡단하든 뭐하든 그 위에 설치한다 이거죠. 자, 통일성을 주기 위해서 저는 횡단. 그 다음에 나머지 기타가 되겠습니다. 예. 자, 어떤 식이든요. 이제 얘는 이제 2위 사망을 제외하는 거죠. 어떤 식이든 저고압이든 특고압이든 가공전선이 그냥 도로를 횡단하면 무조건 6이라고 보시면 돼. 예.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가공전선이 철도를 횡단해도요, 무조건 6.5야. 야, 이거 주는 문제다, 두 개는. 자, 여기가 좀 빡세. 저고압인 경우 횡단보도교를 횡단할 땐 얼마가 된다? 기본적으로 3.5m 이상이 돼야 돼요.
다만 이들의 전선이 절연전선이나 케이블에 해당한다면 3m까지 낮출 수도 있대요. 자, 이건 뭐 하는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고요. 자, 기타죠. 자, 저고압의 경우 지표상 뭐가 된다? 5m 이상 높이에 설치하는데 이것이 교통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으면서 자, 절연전선 내지 케이블이라는 말이 주어지면 얼마가 된다? 4m가 되겠습니다. 예. 자, 이제 여기가 좀 빡세죠? 특고압 시가지 외인데 35kV 이하가 되면 기본적으로 얼마 이상 높이에 설치한다? 5m 이상이 돼요. 다만 이들의 전압이 160kV 이하가 되면 기본적으로 6m입니다. 원래 평지라는 말이 있는데 이제 그것이 없어졌기 때문에 뭐 주어져도 상관이 없어요. 어쨌든 기본 6이야. 누구일 때만, 산지일 때만 뭐가 된다? 5가 돼요. 예. 자, 그러면 이제 160kV를 초과할 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단수 적용해 갖고요. 계산하시면 돼. 기본 5 아니면 뭐가 된다? 6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겠죠. 단수 곱하기 0.12. 자, 그 다음에 이제 특고압 시가지죠. 35kV 이하가 되면 기본적으로 10m인데 절연전선이란 얘기가 있으면 뭐가 된다? 8m가 돼요. 그 다음에 3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역시 또 단수 적용해 갖고 계산해 주시면 돼. 그래서 뭐 8에서 10인데 단 한 번도 절연전선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그냥 바로 들어가는 거야. 단수 곱하기 0.12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조건을 여러분들이 다 기억해야 돼. 자, 갑시다. 사용전압이 154,000V인 특고압 가공전선로를 어디에다 설치한다? 시가지에 설치하죠. 뭐 도초랭이라는 얘기 전혀 없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조건인데요. 1호사는 엄연히 이 35kV를 초과하죠. 단수 먼저 계산해야 돼. 단수 어떻게 하는 거야? 자, 1호사에다가 기준을 빼죠. 그 다음에 15로 나누면 몇 단이 나오냐면 얘가 11.9가 나온대요. 그러므로 몇 단이 된다? 소수점 절상하면 12단이 되죠. 그래서 10 플러스 12 곱하기 0.12 하시면은 요게 11.44m가 나옵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 이제 4번으로 볼 수 있죠. 어쨌든 이 부분은 꼭 이 문제뿐만 아니고요. 이 유형이 기출문제에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같이 정리를 해 주셔야 되는 부분들이다. 이 그림, 이제 이 표를 제가 굉장히 자주 그리죠. 네. 저기는 그냥 좀 제가 칠해 볼게요. 그냥. 자, 이렇게 해갖고요. 이렇게 해서, 아이고, 예.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마무리를 짓자 이거죠. 자, 그 다음에 93번.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의 무슨 안전율? 기초안전율. 자, 요거는 좀 제가 지우겠습니다. 어쨌든, 가공전선의 지표상 높이는 우리가 꼭 보셔야 되는 내용 중 하나다. 내용이 비록 많지만요. 여기서 걸리면은 해야지 뭐 어떻게. 그렇죠? 네. 93번. 지지물의 안전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안전율이 있다? 첫 번째, 기초안전율이 있는데요. 그래서 지지물의 하중만, 이 하중이 어떤 하중인지 없고요. 그냥 지지물의 하중만 가해질 때 고려되는 안전율이라고 해서 이걸 몇 이상이라고 한다? 2 이상이라고 하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 일단은 2번이에요. 자, 두 번째, 이상시 상정 하중에 대한 이상시 상정 하중에 대한 철탑의 안전율이 됩니다. 무슨 안전율? 철탑의 안전율. 자, 요건 얼마가 된다? 1.33이 되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될 게 이상시 상정 하중은 이제 풍압 하중이고요. 그 다음에 종류가 아닌 것은 좌골 하중이에요. 요 정도 같이 좀 기억하시면 좋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아무튼, 이상시 상정 하중이 또 하나가 뭐가 더 있냐면,
얘는 직각 방향으로 부는 바람과 전설로 부는 방향을 기준으로 해요.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이게 이상시상정화 중에 정의입니다. 그래서 철탑의 좌우로 부는 바람과 상하로 부는 바람 중에 더 큰 하중을 고려했다라고 하는데, 이 말을 이렇게 직각 방향과 전설로 쪽으로 부는 바람 중 더 큰 하중을 고려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요. 어쨌든 뭐 나중에 한번 요거는 뭐 이제 취사 선택해 주세요. 그동안 이제 말씀 안 드렸었는데. 자, 93번은 2번이죠. 자, 94번은 좀 답으로 좀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중관로인데요. 용어에 관련된 얘기예요. 지중관로, 용어와 관련된 내용이다. 예. 딴 거 다 필요 없고요. 이 지중관로라는 얘기 나왔을 때 수관이랑 가스관에다가 이 지중관로라는 용어의 설명을 물어볼 때는요, 뭘 찾아야 되냐면 수관이랑 가스관에다가 매설지선이 없어야 돼요. 수관이나 가스관이 있는데 매설지선이 포함이 안 됩니다. 그래서 3번에 보면 수관, 가스관이 있지만 매설지선이 있죠. 네, 안 되고요. 4번이 맞습니다. 이건 아직도 번호가 변경된 적은 없는데요. 아무튼 뭐 참고적으로 한번 보시기 바래요. 근데 번호를 외우는 건 추천 안 드려요. 요즘엔 번호가 좀 바뀔 확률이 좀 저기하니까. 자, 그 다음에 95번.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지선을 시설했을 때 그 시설 기준으로 뭐 한다? 옳은 거죠. 자, 지선에 뭐가 된다? 시설 기준이 되겠습니다. 지선의 시설 기준이다. 자, 일단 지선은 뭐예요? 지지물이 아니야. 그렇죠? 또 하나가 누구? 이 철탑이라는 지지물은 지선을 사용해서 그 강도를 어떻게 한다? 분담하질 않죠. 그래서 지선에 대한 얘기인데, 자, 요게 지선이죠. 이렇게 하는 거, 그렇죠? 네. 그래서 첫 번째가 요 놈은 안전율이 얼마라고 했다? 2.5 이상이 되죠. 두 번째가 허용 최저 인장 하중이 돼요. 허용 최저 인장 하중은 얼마? 4.31kN 이상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소선수는 몇 가닥이 된다? 3가닥 이상이 되죠. 네 번째가 이제 소선의 지름이죠. 얼마? 2.6mm가 되죠. 2.6mm 이상의 금속선을 3가닥 이상 꼬아서 만들어야 되고요. 다섯 번째가 이 지선이 도로를 횡단하는데요. 최소 높이는 얼마가 된다? 5m 이상 높이에 설치하고요. 이것이 교통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는 경우라면 4.5m까지 그 높이를 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95번은 일단은 옳은 거죠. 자, 1번 지선의 안전율은 얼마가 되냐면 바로 이제 1.2가 아니라 뭐예요? 2.5죠. 1번 나가리 옳은 거니까. 2번 소선은 이제 5가닥 아니라 3가닥 2번 나가리. 3번 도로를 횡단할 때는 5m 맞네요. 지도 오니까 3번이 맞고요. 4번은 답이 되는 게 없기 때문에 얘기한 적도 없죠. 그래서 저거 원래 30입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이냐면 이제 3번으로 볼 수 있죠. 무조건 해야죠. 자, 96번 저하복내 배선에서 사용하는 이제 전선 중 틀린 건데요. 이것도 지난번에 제가 한번 정리를 좀 해드렸었는데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좀 특이한 거 어쨌든 MI 케이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하복내 배선인데 요 정도 정리해드린 부분은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저하복내 배선이 되겠다. 첫 번째가 연동선을 기준으로 했을 때 기본 굵기가 얼마가 된다? 2.5 스퀘어 이상의 연동선을 사용해 줘야 됩니다. 원래 여기서 누가 이제 들어가 있었냐면 MI 케이블이 있었고요. 요게 1 스퀘어였었어요. 기본이. 그리고 요거 저압에서만 가능했었는데
여기서 이미 정답이 이제 그 2번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네. 그때는 사실은 이제 이렇게 되면 쉬운 문제인데 어쨌든 요거는 이제 향후 또 이대로 그대로 주어질 수도 있으니까 기억을 좀 해주시고요. 근데 이제 이게 없어졌어요. 두 번째가 만약에 출퇴 표시나 혹여 출퇴 표시라는 말이나 전광 표시 내지 제어 회로용이다. 뭐 이런 얘기가 들어오면요. 요때는 얼마가 되냐면 1.5 스퀘어 이상의 연동선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캡타이어 케이블이라는 얘기가 있다면 그냥 우리 캡타이어 케이블이라는 얘기가 나오면 그냥 뭘 찍자? 0.75를 찍어달라 말씀드렸죠. 그래서 첫 번째가 단면적 2.5 스퀘어 연동선 맞고요. 2번 아니에요. 그 다음에 진열장일 경우 캡타이어 케이블 0.75. 그 다음에 전광 표시 제어회로다. 뭐 이런 얘기 나오죠. 요때는 얼마가 된다? 1.5. 나머지 다 맞죠. 정답은 사실은 2번이 잘못된 내용입니다. 참고적으로 좀 어쨌든 그 부분 MI 케이블은 알고 계시면 이제 문제 풀 때 도움이 더 잘 될 것 같아요.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97번. 지중전선로에 관로시계에 의하여 시설할 경우 매설 깊이죠. 예, 지중전선로에 그 관로시계에 의한 매설 깊이예요. 지중전선로의 매설 방법에 관련된 이제 문제죠. 자, 97번 지중전선로의 매설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지중전선로의 매설 방법이다. 자, 첫 번째가 우리가 뭐가 있냐면 직접 매설식이라는 놈이 있고요. 두 번째가 무슨 식? 관로식이라는 놈이 있고 세 번째가 암거식이라는 놈이 있죠. 자, 요 자체를 갖고도 시험 문제에서 물어보죠. 아닌 걸로 물어봐요. 요거 이제 실기에서 세 가지 쓰라고도 하니까 꼭 기억하자. 직접 매설식의 경우 내가 매설코자 하는 그런 장소가 차량이나 어떤 중량물의 압력의 우려가 있는 장소라면 최소 매설 깊이는 얼마가 된다? 1m 이상이 됩니다. 이게 이제 개정이 돼서 1.2에서 1로 개정됐고요.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기타의 경우라고 그래요. 이때는 0.6이 됩니다. 그래서 개정 전에는 이제 차량이나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없는 장소라고 명확히 해줬는데 이제 기타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관로식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1m 이상을 매설해 주고요. 이것도 이상해요. 네. 다만 이게 새롭게 들어왔죠. 어떤 차량이나 중량물에 뭐가 된다? 압력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한해서는 뭐가 된다? 똑같이 위에 놈이랑 0.6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물어본 건 관로식이고요. 아무 조건이 없으니까 얼마가 된다? 1m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2번으로 저희가 해설할 수 있습니다. 자, 98번 케이블 트레이의 적용 시 적합 사항이 돼요. 자, 98번은 케이블 트레이에 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가 되냐면 이 케이블 트레이는 안전율이요 1.5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난연성이어야 돼요. 세 번째가 요 놈은 종류가 아닌 걸로 잘 물어봤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이 문제가 잘 안 나오더라고요. 주로 위아래서 걸리는데 그래서 요 종류가 아닌 것은 뭐가 된다? 통풍 밀폐형이 되겠다. 개정 전에는요 여기서 뭐가 더 출제됐냐면 접지의 종별이 이제 됐는데 이 접지 종별이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다만 케이블 트레이는요 금속성이면 어떻게 해야 된다? 접지합니다. 혹여 이제 이걸 갖고 장난칠까봐 금속성이면 어떻게 한다? 접지해야죠. 자, 1번 난연성 케이블을 사용한다. 맞아요. 네, 2번 적합한 사항 2번 아니지. 케이블 트레이의 안전율은 뭐가 된다? 이제 1.5죠. 그 다음에 3번도 아니고요. 4번도 접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 바로 이제 1번이 그 대상이 되겠죠.
자, 마지막 라스트 문제입니다. 99번. 가공 접지선을 사용하여 접지 공사를 하는 경우 변압기를 시설 장소로부터 몇 메타까지 떼어놓을 수 있냐고 하는데, 자, 조금만 참으세요. 다 끝났어. 예, 이해에는 문제가 하나밖에 이제 삭제가 안 됐어요. 99번. 요거는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가공 공동지선이다 라고 좀 매기고 싶고요. 가공 접지선이 되겠습니다. 얘는 어떨 때 사용하냐면 접지 저항을 얻기 어려울 때, 이건 시험에서 안 나와요. 접지 저항을 얻기 어려운 경우 사용되는 가공 접지선인데요. 자, 무슨 얘기냐. 자, 우리가 이제 그 배전선로에 이 주상 변압기가 있다고 볼게요. 어떤 식이든 이 주상 변압기는 이 2차 측 한 단자를 대지와 접지 잡아줘야 돼요. 근데 여기서 접지 저항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인자는 뭐냐면 내가 접지선을 매설코자 하는 그 토양의 재질입니다. 이 토양의 재질이 물기를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저항이 잘 뜬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내가 매설코자 하는 그런 부분이 이게 방법이 없는, 내지 암석이나 암반, 내지 이제 모래가 많다 이러면요, 접지 저항을 얻기 어려우니까 어떤 행위를 하냐면, 자, 우리 또 다른 변압기가 이렇게 접지가 되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가공 접지선을 써갖고 어떻게 한다? 이 부분을 이렇게 연결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첫 번째가 뭘 물어보냐면 이들의 굵기를 물어보는데 바로 얼마가 되냐면 4mm 이상이 되고요. 4mm 이상. 두 번째가 얘네들의 경간을 물어봐요. 경간은 뭐냐면 바로 요 떼어놓을 수 있는 이 거리 몇 메타가 된다? 200m 이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경간이 얼마가 된다? 200m 이하가 되고요. 혹여 만약에 문제에서 직경이나 양쪽 내지 지름이다 이런 언급을 주면 얼마가 되냐면 400이 됩니다. 네, 400m.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여기 하나를 더 고려한 겁니다. 여기 이제 또 다른 놈이 있는 거죠. 요 놈도 천천히 하자. 어떻게 한다? 요렇게 연결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예. 여기가 이제 또 200이니까 400이 되는 거고. 세 번째, 요거는 좀 요 말을 좀 기억해 주세요. 합성 저항치는 요게 기준이 있거든요. 합성 저항치는 나중에 이제 혹여 투트라이 설비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 요거를 제가 이제 또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합성 저항치는 1km마다 요걸 물어봐요. 합성 저항치는 몇 킬로미터, 1km 또는 몇 메타, 1000m마다 규정값을 유지한다. 요 정도. 이렇게 정리하시면 뭐 더 이상 뭐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자, 그래서 나올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가공 접지선의 경우 변압기를 시설 장소로부터 몇 메타? 200m죠. 이거 경간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2017년도 3회 전기기사 전기설비 기술 기준에 관련된 해설을 이제 해드렸는데요. 뭘 보고 뭘 버려야 될지 한번 이제 설명드릴게요. 내용이 무지 많았네요. 자, 그러니까 81번. 네. 81번은 이제 그 갑종풍합 하중, 구성지에 따른 갑종풍합 하중이죠. 정리해드린 부분 꼭 기억하자. 자, 82번. 절연 내력은 너무나도 유명하니까 버릴 게 없죠. 자, 83번. 고압에서의 그 인입선인데요. 이건 사실 이제 연접 인입선을 떠올리시면서 연접 인입선의 이제 기준도 다 기억을 하시고요. 84번 하자고 했었죠, 이거. 예, 요거. 보호도체 단면적을 계산하는 방법. 85번 이제 이 그 계측 장치와 관련된 얘기죠. VIP 온도 꼭 해야지. 86번 가공전선과 가공전선의 이격거리인데 정리해드린 부분 꼭 기억하시고. 87번 애자공사에 대한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88번 가공전선의 그 전선의 안전율이죠. 무조건 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89번은 뭐 이제 대지전압은 뭐 너무 뻔한 얘기. 90번은 버리자 이런 거. 91번 고압 옥내 배선의 이제 사용 가능 공사죠. 합시다.
자, 그 다음에 92번 가공전선의 지표상 높이도 정리한 거 꼭 기억하시고요. 93번 가공전설 전선로의 그 지지물의 안전율 있죠? 기초안전율과 이상시상저하 중 정리해 주시고요. 지중관로는 수관과 가스관 매설지선 제낀다 꼭 기억하시고. 자, 95번 지선 꼭 합시다. 96번은 어쨌든 그 그 미네랄 인슐레이션 케이블 요거 1스퀘어 기준하고 저합이었다라는 거 좀 같이 기억하자 이거죠.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97번 지중전선로의 시설에서 관로식이죠. 매설비 꼭 하자. 98번 케이블 트레이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 99번 이제 가공 공동지선, 가공 접지선에 관련된 얘기고요. 정리합시다. 자, 이렇게까지 해서요. 2017년도 3회 전기기사 전기설비 기술기준 해설을 완료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고요. 저는 다음 회차 때 이어서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무튼 제가 별도로 정리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꼭 다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 회차 때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